환자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인사돌이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괜찮은가요? 이가 좀 흔들리시는 분들이 실제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인사돌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환자분들이 인사돌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딱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쨌든 공식적인 명칭은 옥수수 정량 추출물이에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 제가 검색을 해보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의 건강기능 보조 제품들이 많아요. 이렇게 쪽쪽 짜서 쓰는 형태로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알약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옥수수 추출물이. 그런데 특징은 외국에서 시판되는 이런 옥수수 추출물들은 치아 건강, 잇몸 건강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그냥 건강 보조식품으로 옥수수 추출물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잇몸에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바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옥수수 추출물은 방형적성 화합물, 무슨 오이드, 무슨 폴리폴리피드, 이게 다 이제 방형적성 화합물, 오일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안에 뭔가 좋은 것들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효과를 내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옥수수 추출물 안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화합물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 들어와서 실제로 좋은 작용을 하더라. 그 좋은 작용이 뭐겠어요? 대부분 항염 작용이랑 항산화 작용이에요. 항염이 뭐죠? 염증을 줄여주고, 산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 건강하고 관련된 산화작용은 대부분 ROS, 활성화 산소거든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항상 발생해요. 항상 발생하고 DNA 데미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활성산소가 높아지면 DNA 데미지가 되고 돌연 변이가 생기고 안 좋은데, 이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만 쉬어도 이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져요. 운동을 해도 생기고, 다만 활성산소를 없애는 물질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고, 실제로 데미지가 입혀져도 우리 몸에서는 치유 기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쌓이는 게 문제인 거죠. 어찌됐건 옥수수 추출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항염작용, 항산화작용 효과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항염작용, 항산화작용은 과연 입안에서만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바디예요, 바디. 우리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그 옥수수 추출물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는 정말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대표적인 거 보면 항염증 효과, 항산화 효과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되어 있는 논문이 있어서 저도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읽어보면 염증성 사이토카인 알죠?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면 우리 몸 세포에서 이제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해서 염증을 없앨 수 있는 세포들을 다 모이게 하는데,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억제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발현이라는 말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또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감소하고 콕스2의 발현을 발현 억제, 항산화 효과, ROS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활성산소를 직접적으로 제거를 하고, 또 섬유모세포의 증식과 상피세포 회복을 촉진하는 효과를 한다. 여기만 보면 이 섬유모세포랑 상피세포가 주로 어디 있죠? 잇몸에 있죠. 그러니까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섬유모세포랑 상피세포 회복을 도움을 주니 당연히 잇몸에도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몸에 데미지를 입히게 되면 우리 몸에서 패스웨이라고 하죠. 세포 내에서 기전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포막에 있는 인지질 성분이 막 분해되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이제 콕스1이나 콕스2 같은 효소가 들어가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이 염증 물질을 만들게 되고, 이 염증 물질이 비만 세포,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면역 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염증 반응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증 반응이 시작되면 염증도 생기고 통증이 일어나니까 여기를 억제하고자 발견된 약이 뭐예요? 엔세이드,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이런 것들을 먹으면 통증도 없어지고 염증도 없어지고. 그런데 옥수수 추출물이 여기 어딘가에 작용을 해서 이 염증과 관련된 이 패스웨이를 억제하니까 좋다, 이 말인 거예요. 똑같죠. 건강한 잇몸이 있고 잇몸 질환이 있는데 외부에서 데미지가 가해진 거고 염증 반응이 시작된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이런 인터루킨이나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앞에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 전체 봐도 그렇고 입안마도 그렇고, 치주염과 같은 잇몸 염증이 생기면 사이토카인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겨서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옥수수 추출물에서 들어있던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이 입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억제하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제가 발현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옥수수 추출물이 우리 몸에서 기전을 발생할 때 입안에서만 딱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몸에 들어가서 염증 물질의 발현을 억제한다, 이 말인 거예요. 중요한 게 입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작용을 해서 염증 물질의 발현을 억제하니 입에서만이 아니라 몸 전체에서 그냥 좋은 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염증 효과, 항산화 효과, 이거를 말만 한번 바꿔보면 항염증 효과가 있죠. 항염증 효과가 우리 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입안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치은염과 치주염에 좋은 거죠. 염증이 있다는 거는 치태나 여기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건데, 우리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염증이 감소한다는 거는 치주염이 발생할 수 있는 입안에서도 염증이 감소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우리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항산화 효과가 입안에서 따지면 좋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항산화 효과도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데 그 항산화 효과 때문에 잇몸의 결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 모세포나 상표세포의 회복을 도와준다면 우리 몸 전체의 개념이 아니라 입안에서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약들이 과연 입안에서만 효과가 있는가? 아니에요. 입 안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몸 전체에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잇몸변의 진행 과정이 이 과정으로 되고 있는 거는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건강한 잇몸은 이런 산호 색깔 잇몸 색깔을 갖고 있는데, 치은 염증, 잇몸 염증에는 이렇게 뻘긋뻘긋해질 수 있다. 치주염이 발생되면 더 그렇고 치아에 동요도가 생기고 진행된 치주염이 되면은 이제 이 정도까지 간다. 되게 전형적인 그림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운동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감명 깊게 봤던 한 인터뷰 내용은 뭐가 있냐면, 한 헬스 트레이너님이 헬스 붐이 막 일었을 때 직장인들도 막 끝나고 아침부터 와서 일 끝나고 와서 몸짱 만들어라는 영상이 한창 줄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헬스 트레이너 분이 그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너무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운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마저 근육 짱짱맨이 되라고 하기에는 이건 아니다 싶다고 너무 제가 감명을 받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잇몸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그렇고 집에 가서 너무 힘들면 아 이거 해야 돼 하면서 그냥 잘 수 있단 말이죠. 건강한 잇몸이랑 치은염 사이에서는 왔다 갔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치실, 치강, 칫솔, 양치질 그리고 가글까지 추가해서 하루 3번 요거를 잘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을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어디로 가요? 여기에 이제 전신질환까지 겹치게 되면 여기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관리가 잘 안 되고 노화가 돼서 잇몸이 안 좋아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치은염과 치주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 치과에서 하고 있는 루틴 프로세스처럼 스케일링하고 한 달 검진, 2달 검진, 4달 검진을 하면서 양치질 안 되는데 스케일링으로 제거해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치근 활택, 치주 소파, 잇몸 치료하면서 열심히 쓰시다가 그래도 관리가 안 되고 이미 관리가 늦으신 분들은 여기로 가는 거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안타까운 건 여기에서 와서 관련 보조식품인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임플란트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 상태에서 오셔서 이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지만, 진행성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비가역적인 경우가 정말 많고, 특히 잇몸 뼈 안에 박혀있는 뿌리가 있고 머리가 있잖아요. 뿌리 사이에 있는 뼈까지 내려간 경우에는 잇몸 치료만으로도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리를 하면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냐? 우리 몸 전체에서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있다. 그러니 드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잇몸뼈가 정말 꽉 차서 꽉 씹는 효과?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초점을 약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물리적인 세정, 치실, 치강, 칫솔, 양치질, 가글 하루 3번 요구해서 일반적인 생활, 우리 루틴 라이프가 건강한 잇몸과 치은염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해도 충분히 무리하지 않는 삶이 될 것 같아요.